3달밖에 안 남았어. 신나 아니면 불안해? 둘 다 아닐까? 뭐 마무리 잘 해보자. 55쪽까지 이제 숙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도 나갔었거든. 근데 55쪽까지 해서 그 엔제 도전하기 포함해서 이런 문제 좀 어려웠다, 이런 문제 좀 잘 안 풀렸다, 풀었는데 이거 좀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다 같이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 55쪽까지 해서 좀 질문을 좀 먼저 해줘. (16번) 아, 책 인쇄했는데. 잠깐만. 여기 있습니다. 또 뭐 있어? 서율이 뭐 질문 없어? 20번? 우영이 뭐 궁금한 거 없어? 민준이는? 20번? 준환이 어때? 없어? 응. 지난 시간에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가 15번이었거든? 15번 문제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나? 그거 뭐 오늘 다시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미분 불가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 불가, 미분 불가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 가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잘 들어있는 문제니까 15번은 찍어놓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고 하면서 반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었지? 꼭 좀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갈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도함수나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하면서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가게 되는데, 16번 문제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보면은 hx가 절대값 fx에 플러스 그 다음에 절대값 gx 이렇게 됐어. 그치? 근데 이 말 되게 중요해. 오직이란 말. 오직. only. 오직. 이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3이 아니면 미분 가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 보는데, 일단 요거 한번 봐봐. 여기 뚜렷하게 보이는 게 x는 3에서만 미분 불가라고 했는데 함수에 있는 꼴을 봤더니 f3은 8이다는 얘기가 있어. f3은 8.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f3은 8. 이거는 3인 지점에서 f는 미분 가능일까 미분 불가일까? 여기 대답할 수 있는데 3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야 미분 불가야? 이거 fx 자체가 3차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x축에서 통과하는 부분이 있지.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 x축과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미분 가능성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미분 가능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F3은 8이라고 하는 거는 3을 대입했을 때 8이다라고 너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야. x는 3에서 x는 3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사실을 fx가 미분 가능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아니 근데 이상해. 분명히 hx는 x는 3에서만 미분 불가라고 얘기했었거든. 3에서만 미분 불가. 그치? 그럼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거든? 뭐냐면은 절대값 gx 있지. 절대값 gx는 x는 3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미분 가능이야 미분 불가야? 미분 불가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던 거다. 요거에 미분 불가라고 하는 거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일단 이 fx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전에 해준 얘기 이해될 거야. 이거 뭐 f3은 0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지점에서 접하는지 아니면 뚫고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위에 붕 떠 있다라면 그냥 미분 가능해요. x는 사실 미분 불가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gx는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 있어. 뭐라고 결정할 수 있냐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1참수라고 그랬거든. 그치? 그러니까 x-3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얘기가 된 거야. x는 3에서 미분 불가라고 하는 거는 해석이 됐어. 근데 혹시 이것만으로는 진짜 안 풀릴 것 같거든? h를 지금 구하려고 하면은 f도 알아야 돼. f도 알려고 하면은 요걸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x가 3이 아닌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이다라는 사실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 이쪽에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절대값 fx에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3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자. 그치?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x가 3이 아닌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해요. 그치? 근데 당연히 이 절대값 x 빼기 3도 x가 3이 아니라고 하면 얘 미분 가능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3인 지점에서는 미분 불가한 거잖아. 맞지? 이 함수 알고 있는 함수잖아. 그치? 그럼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것도 이게 지금 중요하지? 요거 얘도 x가 3이 아닌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돼. 그래야 미분 가능 더하기 미분 가능이 미분 가능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에 대한 식을 잡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 이런 말 있었지. x는 3에서도 미분 가능이었지. 그치? 근데 3이 아닌 데서도 미분 가능이래.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대답을 해버렸어. 그치? 3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인데 3이 아닌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야. 3참수가 전부 다 미분 가능이 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그거는 3에서 3중분을 가지는 상황밖에 생각할 수 없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fx가 x-3에 3승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제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F3이 8? 에이. 내가 지금 잘못 썼네? x-알파지? 알파의 삼수. 알파의 삼수로 나서 여기다 지금 3을 대입했을 때 8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해보면 F3은 3-알파의 3승인데 이 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값은 2가 되려고 하면 1이 되거나 아니면 1밖에 안 되지. 1로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정답은 나왔네. fx가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 해보면 fx는 x-1에 3승인 거고 gx는 x-1인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h5의 값은 그대로 5 이렇게 대입을 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5 대입한 다음에 각각 절대값 씌워서. 그치? 그래서 마무리하면 h5라고 하는 거는 5의 3승, 4의 3승 더하기 4 이렇게 해버리니까 64에다가 4도 하면은 64. 지금 여기 계산 잘못됐나? 4에 플러스 2 H5 G5 이게 잘못 썼구나. 미안. 여기 3이었네. 여기 플러스 2 하면은 66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고마워. 점점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있지?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아? 이런 문제 20문제만 더 주세요. 막 그러고 싶지 않아? 그치? 상황마다 이거 좀 복습 숙제를 그렇게 줄게. 한번 쭉 이런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습해보면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든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넘어갈까? 요거 가볍게 한번 대답해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뭐 이런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지. 그치? 전부 다 여기를 1이라 잡을게. 다 1, 1, 1, 1. 이렇게 잡을 때 요거 미분 가능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x-1 몇 개 필요하지? 곱하기 할 때. 이게 gx 함수야, 전부 다. y는 gx 함수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 되게끔 하려고 그래. 여기 몇 개 필요해? fx가 x-1을 세모승이라 할 때 세모가 몇이냐를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야. 한 개. 그치? 여기는? 기억이 희미해졌어? 안 돼. 한 개. 근데 그 근거 기억나? 왜 그랬었는지? 아니, 이거. 아니, 지금 몇 명이야? 9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9명 있는 데서 그냥 얘기 계속 하면 되죠. 왜 그랬지? 왜 하나만 있으면 됐지? 이거 평균 변화의 극한을 계산을 이렇게 했었던 거였잖아.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x-1 곱하기 gx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남는데, 이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잖아. 곱하기 함수를 봤을 때. 그치?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이 물론 빼기 f1에 g1이 붙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0으로 지금 지워진 거였거든. 지워지고 이 앞에 것만 fx 곱하기 gx가 남았던 거였는데 얘가 남았으니까 극한이 얘랑 얘는 지금 존재하잖아. 각각 존재하니까 한 개씩만 주사를 놔주면 된다 이렇게. 한 방씩만 이렇게 한 방. 그치? 그러면 연속을 만들면서 동시에 미분 가능이 되게끔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여기는 한 방 주사 놔주면 그냥 연속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한 방을 더 놔주면 그때 미분 가능으로 바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원리는 여기에 또 숨어 있어. 요거 지금 극한이 없잖아.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 상황이라고 했대. 그치? 근데 여기가 만약에 제곱이었으면, 이렇게 제곱으로 딸려 있었으면 얘 하나 지우고 하나 남았으니까 이쪽이 x-1 곱하기 gx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x-1 곱하기 gx로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서 gx의 극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각각이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하는 전제하에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하면 돼. 그치? 이게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거나 이런 거는 뭐 지금 주사가 3방 필요하다, 2방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치? 왜냐면은 이거는 특수한 불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렴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이 다 발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따져보면 된다라고 했던 걸 기억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중에 핵심이었어. 이거 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20번 문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20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진짜 요거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알고 나면 되게 신나. 문제 풀 때마다 적용이 되니까 못 풀었던 문제 이제 푸네 하면서 신나게 풀 수 있다고. 한번 적용해보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문제에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쪽은 x-2가 0보다 x가 0과 2 사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나타내보면 이렇게 이쪽이 0,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잡아서 이쪽이 x-2인 거니까 여기 지금 2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이렇게 뚫어놔야겠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잡고 다시 얘가 이렇게 이어진 거였거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돼. 그치? 그러면 이 함수가 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절대값 gx 빼기 k가 fx를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그린 함수는 y는 gx야. 그치? 이거 y는 gx인데 빼기 k하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fx를 곱한대. 근데 fx가 몇 차 함수라 했냐면은 최고차항 값이 1인 3차 함수라 그랬어. 3차 함수.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답안지 내기 10초, 전 10초 전이야. 근데 이제 읽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찍을 거야? fx는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x제곱 x 마이너스 이거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문제에서 f4를 구하랬으면 4 대입해가지고 답안지에 있으면 그 정답을 고르면은 둘 중에 하나를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은 엄청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이게 분명히 이거 그대로 곱하면 여기 불연속, 이게 특수한 불연속이지? 자극한 우극한 존재하는 특수한 불연속인 상황인 건데 불연속인 거는 두 방씩 도와줘야 되잖아. 그치? 두 방씩 도와줘야 되니까 원래는 4차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두 방, 여기 두 방이 필요한 건데 빼기 k하고 절대값을 씌움으로 인해서 뭔가 한 군데가 연속으로 바뀐 거야, 지금. 연속인데 미분 불가로 바뀐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연속인데 미분 가능인 부분은, 미분 불가인 부분은 이거 한 개였잖아. 그치? 한 개인 거니까 요거 한 개 도와주고 나머지 여전히 불연속인 부분은 두 개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은 식으로 계산을 하기 전에 이거는 그냥 나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둘 중에 뭔지 확인만 해보도록 해. 확인만 하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gx 빼기, 그러니까 x는 0에서 만약에 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보자. 뭐냐면은 요거 얘가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에 대해서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로 풀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로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x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요것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얘만 잘 봐볼게. 절대값 gx 빼기 k의 구조만 관찰을 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그치? 해보면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g0인데 g0은 여기 있어. 그치? 0이지 이거? g0 0. 0 빼기 k인 거야. 0 빼기 k. 이렇게 지금 정리했어. 그치? 그 다음에 우변 쪽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좌극한이랑 우극한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0 빼기 k 지금 쓴 거고 그 다음에 우극한 쪽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여기 마이너스 2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를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이 함수에 절대값 gx 빼기 k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상황이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본다 하면은 여기 k 값이 뭐가 되면 되냐? 이거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치? k가 마이너스 1이면 1, 1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뭐 계산이 한 번에 안 되면 각각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니까 한쪽 플러스로 바꾸면 2k는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1 상황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면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했을 때는 여길 기준으로 잘라서 좀 봐야 돼. 그치? 이렇게 구분해보면 절대값 씌우고 0 빼기 k인 거야. 그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변 쪽은 여기 우극한 2네 2 빼기 k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썼으니까 따라서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제 언제 되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거 그래프 그냥 살려볼까? 그린 거를 그대로 살려보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해보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gx 플러스 1인 거거든? 그치? gx 플러스 1인 거니까 이 함수가 그대로 1만큼씩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 다시 그리지 말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버려. 이렇게. 이게 x축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1만 값이 떨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 지금 살짝 지워볼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보자마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치? 이렇게. 민지 어서 와.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럼 이 지점 지금 절대값 씌웠을 때, 절대값 씌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절대값 한번 씌워볼게. 함수가 됐다가, 요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그치?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된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미분 불가 3개에다가 불연속 1개.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만약에 얘를 어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와서 주사를 놔준다 생각해봐. 주사를 몇 방 놔야 돼? 너무 아프겠는데 이거? 5개 필요해. 맞아. 지금 엉덩이 양쪽에 놓고 여기 하고 어디 하나 더 놔야 되지? 5개 놔야 된다. 5개. 1개, 2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애초에 얘는 지금 3차 함수니까 이건 지금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해 잘 됐지? 그러면 나머지 상황은 되겠네 하면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정답 찾아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민재 여기 20번 하고 있어. 보면은 여기서 함수 이렇게 잡아서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K값이 1이면 1만큼 뺀 거야. 1만큼 뺀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대로 들어 올려줘야 되겠지. 이쪽이 X축이 여기를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릴 거라. 그치? 이렇게 바뀌고 나서 얘를 이렇게 지워버려.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절대값 씌워버리는 거야.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은,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오고. 그치? 그 다음에 구멍은 여기 막혀 있고, 원래 막혀 있었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반영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여기 불연속 지점 하나, 그 다음에 미분 불가 지점 하나 밖에 없으니까, 한 번 도와주고 2번 도와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인 거고 여기가 2인 거니까 정답은 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x 곱하기 아니지, 말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여기 0에서 2번 도와주고 2에서 1번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따라서 4 대입하고 k 값 더하면은 33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이 유형은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약간 이렇게 되거든?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되게 신나게 풀었어. 틀리잖아? 그러면은 약간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야 돼. 아, 이거 나 거의 안 거 같은데 왜 또 틀렸지 하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거 보완하면은 더 이제 완성도 있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풀 수 있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미분 가능성에 관련한 문제는 풀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진 거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해놨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봐. 그치?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어? X는 2에서 극한값 줬는데 왜 위에 그래프에 위에를 이거? 아니요. 그라프 옆에 X가 왜 이거? 네. 아, 이거 x는 2에서 극한값 존재라고 했던 거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에 대한 얘기였었어.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지. 근데 그럼 1번이랑 2번 할 때 그 fx 아니 다시 괜찮아? 네. 이거 x는 0에서 극한값 존재, 여기도 0에서 극한값이 존재했던 거였어.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지금 이해됐어?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 이제 챕터 1 끝났고 챕터 2인데 챕터 2에도 재밌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 같이 봐보기로 할게. 이 함수 해석학인데, 함수 해석하는 도구는 어떤 접선의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늪이라고 얘기했던 거, 맥시멈, 미니멈 함수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58쪽에 있는 내용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기울기를 알려줄 때, 접점의 좌표를 알려줄 때,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거 세 가지 유형은 알고 있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괜찮아? 근데 이제 59쪽에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는 이런 거거든. 요새 나오는 평가원 문제라든가 교육청 문제들에서는
접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접선을 이용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접선이란 말을 감춰놓고 나서 문제를 풀게 하니까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이렇게 뭔가 동영상처럼 생각을 해봐야 돼. 곡선이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면서 접선이 필요한 상황이면 접선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59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지? 접선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해석해보면 접선이 나온다는 것이 알 수 있다. 그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접선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결국에는 이 접선에 대한 얘기들은 대체로 어디에 가깝냐면은 60쪽에 그 표현이 있어. 뭔가 움직이다 걸린다라는 느낌이야.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 1과 3이 있고 0,0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 근데 이 fx, 얘가 f고 얘가 g인데 항상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f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 지나간다고 하는 건 고정이 돼 있거든. 그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얘를 기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가장 작을 때인지를 찾아보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접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바로 짐작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치?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얘를 참고로 하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아니라 접선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만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어. 그치? 61쪽에 함수의 여기 네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미지수에 따른 함수의 그래프 변화 관찰하기지. 근데 상수항의 미지수 있을 때, 그 다음 기울기의 미지수 있을 때, 그리고 이 두 개 말고 이 두 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기울기가 고정돼 있는데 곡선위를 따라갈 때가 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울기가 이렇게 그냥 고정돼 있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어. 근데 얘가 점점 상수값이 커져감에 따라서 만약에 교점의 개수를 따진다면 1개, 이렇게 가면 1개. 근데 여기로 가면 갑자기 2개로 바뀌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3개로 바뀌었어. 여기로 가면 또 2개로 바뀌었어. 요거를 추적을 하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제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들에 대해서 접선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접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요렇게 만들어가면서 이 접선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형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미적분 내용이라서 이거를 수트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 이렇게 위로 블록인 곡선에 대해서는 접선이 다 위쪽에 있어. 곡선 위쪽에 있지. 그치? 그치? 곡선 위쪽에 있고 아래로 블록인 곡선에 대해서는 접선이 전부 다 그 밑에 있어. 이런 성질들은 알아놓는 것이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그 경계값은 이 변곡점이라는 부분인데 변곡점 수트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곡점이 그러니까 수트에서 배웠을 때 그냥 x3승의 그 점대칭인 부분이 변곡점이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치? 수트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꾸 평가원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렇게 좀 검토해 놓기. 다만 최근에는 좀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묻진 않았어. 그 다음에 여기 62쪽에 가서 보면 이런 말 있지? 왜 직선의 움직임만 정리하나요? 이렇게 돼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는 곡선 두 개에 대한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그거 어렵다는 얘기야. 여기서 x3승 마이너스 뭐 2x 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게 항상 뭐 a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게 합금하는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함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볼 수 있겠지.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이거 뭐 특정 범위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2차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럼 곡선과 곡선의 비교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치? 그럴 때는 얘를 넘겨서 x3승 빼기 2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쪽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서 이 함수 그리고 그다음 얘를 그리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간다. 그러니까 우변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거나 제일 좋은 건 상수함수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교점이 어디서 생긴지 정확하게 보이겠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치? 여기 예제인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 63쪽에 예제 1번부터 예제 3번까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적용하기 문제 바로 한번 연습해보면 되겠어. 잠깐 좀 기다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볼게.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 음. 하는 거 음. 그거 프린트 받아서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그 공부할 때 풀어보고 오늘 저기 자습실에서 수투 공부 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질문하면서 수트 좀 정리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예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 이 답이 틀린 사람들이 있네. 그래. 예제 1번 이 봐보면 답이 3이 나와야 돼. 예제 1번 3이고 예제 2번 6이거든. 근데 혹시 답 잘못된 사람들 한번 같이 봐봐. x3승 플러스 2가 mx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로 확인해봐도 되지. 이렇게 mx를 넘겨봐도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해석해보면 mx라고 하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잖아.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인 거니까 원점에서 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접할 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양의 실수 쪽만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 양의 실수 쪽 관찰한다를 했을 때 m의 최대값이야. 그러면은 이 주황색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보라색도 다 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클 때가 언젠지를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접할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면 그 접할 때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제일 편한 방법은 여기 이렇게 t라고 잡았을 때 계산 틀린 사람들은 꼭 이렇게 연습을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전부터 이 전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요 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같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어보면 t-0분의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는 t3승 플러스 2였지? t3승 플러스 2에서 또 0을 빼. 요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미분을 하면 3x제곱이잖아. 3t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썼으니까 따라서 t3승 플러스 2는 3t 3승인 거. 그러면 여기 2t 3승은 2인 거니까 t는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t가 1이면 m의 최대값은 3이다. 지금 이렇게 계산되지.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3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또 보면은 이거 x제곱 플러스 x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1과 0을 지나가게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1,0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1,0 지나가는 직선? 뭐 이런데 이렇게 지금 잡는다 하면은 뭔가 결국에는 접선이 우리가 지금 그림상으로 다 표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어딘가에 지금 접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랬잖아? 그럼 가장 편한 건 2차 함수랑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다 볼 수 있겠어. 판별식으로 바로 계산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x랑 그 다음에 m 곱하기 1,0은 항상 지나가는 거니까 x-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서 넘겨버리면 x제곱에 플러스 1-mx 하고 요게 플러스 m은 0이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론은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은 1-m의 제곱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한 게 0보다 0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0. 두 개가 잡힌다라고 하는 거 그래프상으로도 확인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근과계수 관계 바로 쓰면은 6이 정답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지. 그치?
예제 3분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0,4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점 하나, 0,4 이런 점 하나, 이 두 개를 지나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y는 x랑 y는 x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얘랑 1사분면에서 딱 한 군데서 만난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지 추론을 해보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데 y는 x 위에서 딱 한 번만 만난대. 그치? 그렇게 되려 하면은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란 3차함수라 얘기했었지? 그러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접하고 올라가는 상황밖에 생각할 수 없지. 그죠? 그렇게 되어야 1사분면에서의 교점이 딱 한 개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 해석해버리면 여기가 알파라고 이렇게 둬보자. 알파라고 둔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지. fx에서 x를 빼면 이 함수는 여기에서는 통과한 거지.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인 부분이거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겠다. 맞지? 여기다 이제 안 쓴 조건 대입하면 되는 건데 0 대입했을 때 4라는 조건 아직 안 쓴 거니까 대입해버리면 f0은 하고 여기 알파 제곱이네. 근데 요 값이 4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알파 제곱은 4니까 알파는 2. 이렇게 확인을 해서 바로 계산을 끝내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 2 대입한 다음에 f3 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체화하기까지 괜찮은데 뭐 적용하기 문제가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거기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 지금 다 여기 있는 이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단순히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가 약간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영상처럼 생각을 했을 때 경계값이 되는 부분들이 접선이 될 때가 많거든. 경계값이 되는 부분이. 그거를 잡아내는 연습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 진짜 헷갈리는 거 있어? 있냐냐? 문제 이해됐어? 네. 22번은 됐는데 21번은 좀 못됐어? L과 M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잡은 거지. 0,0에 접선 L이었으니까 하나가 이렇게 쓴 단어 이렇게 됐다 잡은 거네. 거의 다 푼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돌아다니고 설명해 볼게. 할만해. 괜찮아. 소리 헷갈리는 거 있어? 헷갈리는 거 있어? 아니야? 21번으로 넘어가면 돼. 이 21번, 22번 해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쉬고 나서 21번부터 한번 봐보자. 잠깐 쉬었다 할게.
다음 문제 또 같이 해볼게. 여기 21번 문제 좀 어렵게 느껴서 고민이었던 사람들 있었을 텐데 한번 풀이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근데 이제 내가 주말에 있는 모의고사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뭐 지금 다시 들어놓으면 돼. 어떤 삼참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삼참수를 여기 있는 정보만으로 좀 그리는 게 되게 까다롭다라고 보이면 무리하게 삼참수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접선이라든가 아니면 점들을 먼저 찍어놔. 그래서 작도를 먼저 해놓고 나서 마무리 형태로 곡선을 그려야지 곡선부터 그려놓고 나서 접선을 그리려고 하면은 어렵다는 얘기야. 그 상황을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그러니까는 점이나 어떤 직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이걸 표시를 먼저 해놓는 거.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하게 곡선을 넣으면 되는 거고, 심지어는 곡선이 그냥 필요 없이 계산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으니까 항상 3차함수부터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이게 모의고사에서 요새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쭉 정리해 봤을 때 0,0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한다고 했어. 근데 2, 어떤 직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M이라고 한다는데 중요한 건 이 얘기야. L과 M이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L은 확실하게 0,0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해봐. 그럼 다른 하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Y는 근데 이쪽이 L인지 이쪽이 M인지 이거는 문제를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0,0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걔는 X축 대칭시킨 접선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근데 지금 보면 문제에서 2,4에서의 접선을 M이라 한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정해졌는데 주인이 이게 L이 아니라 여기 M이었던 거야. 여기가 지금 L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이 부분이 2,4라고 하는 게 이런데 이렇게 지금 들어있다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상황 정리를 먼저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0,0에서의 접선이라 했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3참수는 0,0에서 접선? 그럼 지금 뭐 이렇게 됐든 접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접한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바로 식을 쓸 수가 있어. F에 0을 대입한 게 0인 건데 F' 0이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F' 0은? 그렇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2. 얘가 주인공이 L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F' 0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놔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두 개를 봤을 때 바로 식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식 정리를 해버리면 그 식은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지금 모르니까 ax의 3승 플러스 bx 제곱 하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0 이렇게 쓰면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fx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건데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보자. 2를 대입하면 f2는 8a 플러스 4b 마이너스 4야.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f2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던 거였냐면은 문제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 f2가 4는 아닌데 여기 y는 x-1에다가 곱하기 fx 위에 점이 2,4라 했으니까 2,4를 대입해보면 4는 1 곱하기 f2 그치? 그러니까 f2가 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f가 4. 그치? f가 4인 거니까 여기 위를 지나가는 점이기도, 곡선이기도 하네. 어쨌든 여기서 f가 4면 요 지점이 4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가 4다. 요게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하나가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A, B에 대한 식이 하나 정리된 거니까 얘를 표시해보면 결국에
넘기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4b는 8 해서 양쪽을 4로 나눠버리면 2a 플러스 b는 2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은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 a, b 구하려고 하면 등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안 쓴 조건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안 썼지? 요 2,4에서의 접선을 x-1 곱하기 fx를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요 함수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한 값이 기울기가 2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야 돼. 왜냐면 얘 지금 맞은편에 있는 애가 기울기가 2가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 그치? 요거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 등식을 하나 더 쓰면은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한번 미분해 볼게. 얘를 미분하면 하면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했어. 이렇게 지금 쓴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요 값이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y 프라임인 거잖아. 이게 지금 미분을 하면 y 프라임. 근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f2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인 거야. 그치?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애초에 이 기울기 2가 되어야 돼. 그치? 이 기울기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이게 지금 2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f2가 4야. 그럼 나오네. f'2는? f'2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하면 f'x는 하고 3ax 제곱 플러스 2bx 에다가 마이너스 2 하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해버리면 f'2는 4, 3, 12a 플러스 4b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쓰는 거야. 이게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a랑 b에 대한 등식이 하나 더 나왔지.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아니지 여기랑 여기랑 둘이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b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6이 나올 거야. a는 마이너스 2, b는 6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 fx 잡혔지?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정답이 10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22번은 오히려 더 쉽지 않았어? 22번은 괜찮아? 22번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랑 마이너스인 직선에 접한다라고 하는 상황 잡아서 문제 풀었을 거야. 그치? 그렇게 했으면 잘 한 것 같고, 그러면 여기 23번은 좀 유명한 문제라 많이 풀어봤을 것 같은데 23번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아니야? 그치? 잠깐만 확인해보고 이건 바로 넘어갈게. 23번. 우영이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야? 민준이 괜찮아?
기출문제 해결됐어? 괜찮아? 민수 됐어? 유림이 어때? 23번? 24번? 아, 24번은 요거 엔제 도전하기는 숙제로 하고 나서 이거 설명해 줄게. 요거 아직 안 푸는 거라서 23번은 괜찮은 거지. 그러면 일단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다음 단원에 오늘 단원 2개 정도 좀 더 할 생각인데 할 수 있어? 도함수의 부호가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어. 그치? 근데 이 파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증가, 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들, 그 도함수에서 부호를 판단하면서 원함수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대표적인 문제인데 9월달 작년 9월달 평가 문제 보면은 이게 비율 관계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출제된 그런 문제들이 요새 좀 나오고 있었어. 특히 요 문제가 그랬던 건데 왜냐면은 이 A랑 B 있지. 그러니까 X제곱이랑 X의 개수를 안 줬어. 개수를 안 주고 그냥 단순히 감소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대치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좀 곤란하게 했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밑에 보면 21년도 6월 평가원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보면은 fx가 이미 3차야. 그치? 3차에 4승하면 12차. 거기다 한 번 더 fx 곱했으니까 15차. 15차 함수 적분했으니까 16차. 그러니까 16차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찾아라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직접 16차 함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도함수를 바꿔놓고 나서 그 구조를 관찰을 해야지 그대로 풀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 도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어.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집중을 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 그 71쪽에 있는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는 교과서적인 예시들인 거니까 이건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72쪽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도 결국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증가 감소나 감소 증가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특히 그 71쪽에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70쪽에 있었던 그 문제 있잖아. 첫 번째 문제 풀 때 이용해야 할 게 뭐였었냐면은 그 도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71쪽의 가운데 부분에 그 풀이가 돼 있지. 그치? 도함수 만든 다음에 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구간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함수값이.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 구간에서 f'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많이 풀었던 문제지? 그래서 그 73쪽에 가면은 이제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졌을 때 함수 두 개를 곱해서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함수 하나랑 함수 하나를 구분을 해서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 좀 보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이런 거거든. 함수가 하나가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됐는데 이쪽이 A 지점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어떤 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둘이 곱하면은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둘의 곱으로 관찰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이걸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곱하기를 하는 함수가 역시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면은 그땐 반대로 또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겠지. 그치? 그 구조를 곱하기로 되어 있는 함수를 도함수에서 나눠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들으면 당연하게 또 알 것 같아. 근데 막상 또 예제 문제 풀면은 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74쪽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바로 적용해 볼게. 예제 1번이랑 2번에 적용하는데 1번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바로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설명을 해줄게. 이거
확통이 특히 좀 불안하다거나 확통 특정 단원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꼭 얘기해줘. 우리 다들 수원수투입에서 확통을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잘해서 지금 수원수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확통 특정 단원이 잘 안 되거나 뭔가 확통 모의고사 풀어볼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얘기해줘. 그럼 어쨌든 한한수 끝내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더 많이 풀면서 확통도 같이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얘기를 해줘. 이 방향을 잘못 잡아. 조금 틀렸어. 이는 접하는 부분이라서. 아니 근데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여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데 이거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거든? 최소한 2사람 못 겪겠어. 이거 너무 안 돼. 근데 당장 예제 1번이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면서 갑자기 좀 탁 막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의 분석을 하는 건데 한꺼번에 곱해져 있는 함수로 보지 말고 우리의 관심사는 도함수의 모양이 아니거든? 도함수의 모양이 아니라 부호만 보면 돼. 부호만. 부호만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하면 원리함수의 증가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fx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지금 보면은 1과 2랑 3인데 1에서 통과, 그 다음에 2에서 접했어, 그 다음에 3에서 다시 통과, 이렇게 해서 2, 1, 3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게 y는 fx. 그치? 그 다음에 x세제곱 빼기 k세제곱이 있는데 이 함수는 적어도 이건 알 수 있거든? 함수가 지금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뭘 파악해 보려고 하냐면은 hx의 정체를 봐봐. hx가 이렇게 인테그랄 씌워서 0부터 x까지의 ft 그 다음에 gt dt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두 가지 정보는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h0은 0이다고 0 대입하면 근데 두 번째는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h'x는 이 안에 게 그대로 x 달고 빠져나오지? fx에 곱하기 gx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hx 자체가 극값이 몇 개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곱하기 한 함수에 부호 변화를 관찰한다에 집중을 해야 돼. 부호 변화. 근데 부호 변화가 딱 한 번만 생겨야 된다 얘기한 거야.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가 한 개라 했으니까 한 번만 변화가 있어야 된대.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이렇게 부호를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어. 이쪽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생기려고 하면은 얘를 어디에 붙이면 되냐면은 여기 이 부분 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려. 이렇게 갖다가 생각해본다. K가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여기다 부호를 나타내봐.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니까 실제로는 이거 지금 둘이 이렇게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는 지금 플러스인 거야. 여기 이 부분 0이 되겠지만 여기 다시 또 플러스잖아. 플러스고 여기 요 지점에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부호 변화 마이너스였지? 마이너스였고 여기도 마이너스였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여기서만 한 번 생긴다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지. 그치? 그래. 민주 이해돼? 소율이 이해됐어? 그래서 부호 변화를 함수 두 개를 나눠 놓고 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포인트라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럼 K는 1이 하나 나왔어. 하나 더 있어. K 2일까 3일까?
3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치? K2에 붙을 때는 여기 지금 보면은 얘 부호 변화가 있을 때 여기 2에서까지 부호 변화를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부호 변화가 3번 생겨 버리지. 그치? 한 번, 두 번 생겼는데 없던 애도 얘가 지금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여기 갖다 붙이면. 그치? 그러니까는 2는 안 되고 3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뿔? 아니지? 뿔? 여기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기 이렇게 뿔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만 이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K는 1일 때랑 3일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 그치? 예제 2번은 어때? 예제 2번 잘 됐어? 예제 2번 괜찮아? 예제 2번에 절대값 들어갔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구분했지? 구분한 다음에 도함수 만들었으면 됐고 혹시 잘 안 됐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설명해 줄게. 뒤에 적용하기 문제 조금 더 풀어봐봐. 근데 선생님 응. 도함수에는 등호 붙이는 거 아니죠? 어디? 도함수에는 등호 붙이지 말라고. 등호 붙이지 말라고? 아 어디에서? 저기 1번 같은데? 그거 보면은 맞아. 왜냐면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확인이 안 되면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질문 했는데 예제 2번 봐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서 fx가 3분의 1에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바뀌지. ax제곱에 플러스 4x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분의 1 x 3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제곱 하고 이쪽이 플러스 4x 이렇게 된 상황에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 미분을 하면 미분했을 때 지금 질문이 이거였던 거거든. 얘를 미분하면 이쪽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에 밑에 건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4인데 이게 맞아. 여기서 등호를 빼야 돼. 이렇게. 왜냐면 좌미계 운계가 지금 같다라고 하면 보장이 없으니까 빼서 하는 게 맞지. 근데 여기는 0 대입했을 때 4고 여기 0 대입했을 때 4인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이거 질문 한번 해볼까? 그 예제 2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으면은 f'x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0보다 크거나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크거나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치? 근데 반대로 f'x가 0보다 크면 그 증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그 명제 헷갈리고 있지 않지? 이해됐어. 이게 보면 응? 이해가 안 돼. 여기서 보면은 이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잖아 계속. 그러면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그걸 깨서 그치. 계속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부호 변화 이렇게 한 번만 생겼잖아. 원래 두 번 생겼던 거를 한 번만 생기게 바꾼 거야. 얘가 지금 곱해짐으로 인해서. 그럼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해보는 거예요. 그치. 근데 K가 2일 때는 한번 해보면
여기 부호 변화가 또 생겨버리거든? 마음 안 돼, 맞부린 거니까. 그럼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3번 생기는 거거든. 아, 이해했어. 응, 응. 이제 2번 됐어. 근데 이 양의 실수를 했으니까 여기 등호만 떼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이셔도 생각이 꼭지점이 A만큼 평행으로 시켜서 얘를 A만큼 요거? 네.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이참수니까. 25번은 같이 해볼게. 끝내면. 이 25번 잘 안 된 사람들은 같이 해보면 fx는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gx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됐으면 이거 당연히 미분을 해봐야 되겠지? gx가 인테그랄 하고 0에서부터 x까지에 대해서 t 3승 플러스 1에 곱하기 ft-a dt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미분해버리면 g'x는 안에 있는 거 함수가 그대로 빠져나오겠지? 예, x 3승 플러스 1에 곱하기 x-a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f가 붙어야겠다. f 이렇게 그치?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x 3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랑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거 이 얘기야. 이 도함수를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두 개를 나눠서 얘랑 얘의 부호 변화를 각자 관찰한다에 집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치? 그렇게 본다 하면은 여기 첫 번째 x 3승 플러스 1 함수는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fx 빼기 a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함수가 이거였거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였어. 여기 a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a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그 그래프는 이렇게 똑같이 잡기는 하되 이 지점을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 보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 본다. 이 두 개를 이렇게 지금 관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 왜냐면은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어. 둘이 곱했는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도록 하라 했으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거야. 그치? 여기 이 부분이 이 마이너스 1 부분이 여기랑 겹쳐버리면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쪽이 뭐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으면 음수, 그 다음에 양수. 그치? 이 부분에서만 한번 부호 변화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부호 변화가 없게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곱하기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의 곱하기 함수의 그 어떤 추론? 해석은 이렇게 나눠서 보는 쪽에 집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치? 윤재 여기까지 괜찮아? 윤재 괜찮아? 여기까지?
우리 나머지는 이제 숙제로 해와서 질문을 좀 해보기로 하고 83쪽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보고 나서 앞에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기로 할게. 83쪽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거든.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앞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나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극대 조건을 한글로 되어 있어. 보통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수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간단하게 간결하게 식 정리하는 게 아직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양 끝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봐. 알파 베타. 그렇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양 끝점에 대해서 뭘 생각해 보냐면 여기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알파 쪽이나 베타 쪽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F 알파나 아니면 F 베타.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해볼게. 아니면 나머지 후보는 극대라고 볼 수 있어. 극대. 이 세 가지 중에서 최대값의 후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최저값의 후보는 마찬가지로 F 알파, 양 끝값이지. F 베타랑 그 다음에 극소. 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최저값이다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구간이 열린 구간인 거야. 열린 구간은 이렇게 존재를. 아니면 특별하게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럴 때 뭐냐면은 여기 한번 줄을 쳐놔볼까? 여기 가운데 83쪽 가운데 조건이라고 한 부분 바로 박스 밑에 이렇게 돼 있지. 구간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값을 알려주거나 그 말이 중요해. 구간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값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알려준다면 이라고 돼 있어. 그치? 거기다 줄을 쳐놓고 아주 중요하고 특히 제일 위에 강하게 표시해야 될 부분은 이거야. 내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볼게.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이거. 그치? 극대에 대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눈치를 채야 돼. 특히 모든 실수 x에 달해서 했으면 그건 최대값이기도 하거든. 근데 최대값이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은 그 극대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치?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 f'a는 0이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볼 수 있어야 된다.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극대라고 하는 얘기야. 극대. 극대 조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물론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최대값. 최대값이라 했는데 결국에 이 최대값도 극대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을 때. 그치? 언제냐? 지금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나 열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면 갔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최소값이 이 부분이 최대값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극대극소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다 줄을 쳐놓냐? 요거 줄을 쳐놓고 여기다 줄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줄을 쳐놓고 보면 되는 거고 거기 그 말이 제일 중요해. 발상 정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돼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a는 0이다라고 연결을 시켜야 돼. f'a는 0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얘로 연결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다. 그치? 거기다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부호의 변화까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 예시를 하나 풀어볼게. 거기 어디에 있는 문제 풀 거냐면은 81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81쪽에 gx는 이라고 하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 보면은 gx는 0에서 x까지에 대해서 ft dt 그래서 빼기 하고 x fx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당연히 이 3인 지점은 이게 지금 뾰족한 극대값이라 이렇게 보면 된다. 물론 이건 미분 가능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함수값이 주변에 있는 어떤 함수값이랑 비교를 해도 크거나 같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 조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밑에 여기다 좀 풀이에다 줄을 쳐놓으면 되겠는데 gx가 g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바로 밑에
함수 gx는 x는 3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그 gx가 오직 한 개의 극값만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 풀이란이라고 된 부분 있지. 거기다가 잠깐만 한번 정리해봐. 나랑 한번 요거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하죠.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같이 고치면 돼. 막상 들었을 때 거의 다 알 것 같았는데 풀어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부족한가를 오늘 이제 알고 가면 돼. 요걸 이제 이게 몇 쪽이냐면은 82쪽에 대한 얘기였어. 82쪽에 풀이에다 이제 한번 해보면 돼. 81쪽에 있는 문제 있지. 81쪽에 제일 밑에 있는 문제를 그쪽에다 이제 풀면 되는 상황.
이거 마무리 됐어? 답이 9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됐어? 요거 마무리만 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 그러니까 G'X를 지금 Gx가 뭐가 나왔냐면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 dt 에 빼기 xfx. 그치? 근데 당연히 미분을 해서 그 값이 생기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관찰을 해봐야 돼. 그럼 미분을 해보면 G'X는 fx 빼기 fx에 플러스 xf'x인 거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면 둘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마이너스 x의 f'x만 이렇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f'x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 0에서 이미 지금 부호 변화 생긴 거야. 그치? f'x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다면 x는 0에서 그 값이 이제 잡히는 거라고. 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지웠는데 3에서 그 값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3에서 그 값 생긴다 했으니까 이거는 너 안 돼. 너는 그 값 안 돼. 이거는 x를 하나 더 가져야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fx가 지금 3차 함수인 거니까 뒤에 이렇게 더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g'x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왜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x에서 x는 0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부호 변화를 막기 위해서 x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따라서 f'x는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f'x는 원래 함수가 지금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 4였어. 4였으니까 12x의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지. 12x 제곱 플러스 점점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이 도함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를 그럼 정체를 봐봐. 얘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일단 마이너스 x 곱해야 되지. 마이너스 12x의 3승에 플러스 점점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2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0에서 부호 변화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부호 변화 생기는 포인트가 있었지. x는 몇에서? 그렇지. 3이니까 여기다가 x 빼기 3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g'x에 대한 해석이 다 됐다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는 문제에서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0에서 1까지의 g'x dx라고 하는 거는 g1 빼기 g0으로 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g1 빼기 g0을 그대로 계산을 하는데, 뭐 이렇게 gx를 바꾸기 좀 부담스러우면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돼. 0에서 1까지에 대해서 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2x 제곱에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정답이 9가 나와. 그래서 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준환이가 이게 됐어. 그러니까 이 도함수에 대한 해석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이 단원을 좀 반드시 좀 잘 파악을 해놓고 가보도록 하더니, 수투에서 분명히 어느 부분에 내가 수투가 잘 안 된다, 수투 어디서 어렵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 여기 쭉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기 좀 정리해 올 수 있도록 해보자. 오늘 2시부터 남아서 더 공부하고 가도 되니까 밥 먹고 더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공부하고 가고, 내일도 이렇게 뭐 실전 모의고사 같이 하는 친구들 아닌데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어. 10시, 아침 10시에 와서. 고생했어요.